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5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KBL 2개, 더블캡을 하나, 큐브 2가지 경기, 총 5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이제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사실 요거는 제가 휴방을 할 때도 영상 업로드가 안 될 때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BL부터 보면서 5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기 분석이랑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T랑 정관장 먼저 살펴볼게요. KT 정관장. 자, 둘 다 이제 리그 상위권의 두 팀이 만나는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홈팀 K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 카골랑안이라든지 하용기가 지금 시즌이 아웃됐거든요. 시즌 아웃된 상황이고, 오늘 김선영이 복귀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제 베스트 5에 들어오진 않을 거고요. 아마 클러치 상황에서 조금 이제 분위기 체인저로서 아마 역할을 부여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성욱에다가 박준영, 문정영, 이두원, 뭐 데릭 윌리엄스까지 요 정도의 라인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강성욱의 이런 뭐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패스에 대한 퀄리티가 성장을 많이 이뤄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릭 윌리엄스라든지 아이제아 힉스가 용병들의 이런 득점 볼륨 자체가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박준영이라든지 문정현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스팟업 상황에서의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즌 KT는 경기당 득점이 76.82 득점, 리그 전체 6위. 그 다음에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108.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6위 팀이지만,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는 평균 득점이 84.2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에서도 지금 야투가 37.4%까지, 2점 라인에서도 야투가 53.67%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팀 전체적인 슛감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앞선에서의 탄탄한 뎁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조금 괴롭혀주는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아반도라든지 변준영이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지훈, 문유현, 뭐 박정웅 괜찮은 가드 자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뎁스가 얇아지는 게 사실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정관장이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실점률 자체가 많이 증가한다 라는 리스크 또한 명확한 팀이기도 하고요. 이거 사실 KT가 최근에 이제 실책 없이 포지션을 잘 마무리해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관장이 타이탄 수비를 가져간다 한들 실책 유도가 안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정관장에 대한 수비 기대값 자체는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KT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KT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의 업템포 화력전의 느낌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KT의 프랩 아니면 역배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KT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49.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DBKCC. 자, 이 매치업도 사실 뭐 강팀과 강팀의 매치업이죠. 홈팀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마무리가 어땠죠? 마무리가 이제 마지막 두 경기를 모두 다 내어주면서 90실점 이상씩 가져가면서 연패로 마무리했었는데 얘네가 사실 7연승 기간을 만들어낼 때는 집중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7연승이 끝난 시점 마지막 2연패를 가져갈 때는 뭐 전체적인 좀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 실책이 증가하고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에다가 공격에서는 야투율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 보니까 밸런스가 최근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팀 경기력을 집중력을 좀 정돈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자, 반면에 원정팀 KCC입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첫 경기부터 아마 대부분 자원들이 복귀할 거예요. 허운이라든지 뭐 허웅, 송규창이, 뭐 쇼농, 최준용 빼고는 다 복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도 복귀가 완료됐고요. 다시 팀 뎁스가 좀 탄탄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사실 KCC가 가져가는 뭐 허웅과 쇼농의 투맨 게임이라든지 역시나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허웅이 외곽에서 또 이제 득점 볼륨을 유지해 줄 수 있고 송교창이라든지 나바로가 스팟업 자원도 되지만 이제 컷인하면서 또 코트를 넓혀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DB를 상대로 저는 충분히 높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최소한 80득점 이상, 뭐 많으면 뭐 90득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사실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 느낌보다는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KCC의 프렌 아니면 역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KCC 프렌 또는 역배 가능성 아니면 16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더블캡에 넘어갈게요. 썸이랑 우리은행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썸이 최근에 일정이 되게 타이트하거든요. 일정이 정말 많이 타이트한 상황인데 지난 주말에 백투백 일정을 치르고 왔고요. 일요일은 사실 신안이랑 연장까지 가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왔거든요. 근데 경기를 지고 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니아가 이제 47분 47초, 안혜지가 47분 57초, 뭐 이소희가 44분, 박혜진이 43분,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됐었고 사실 주전 자원 의존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 휴식하고 이 우리은행과의 경기인데 체력이 조금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염려가 됩니다. YYYAS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썸이 이제
조금 체력적인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야투 자체도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신한은행 전이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은행을 만나서 과연 야투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해요. 자, 이번 시즌 선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가져가는 공격 빈도보다는 포스트에서 2점 라인에서 가져가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팀인데, 사실 우리은행이 2점 라인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거든요. 2점 라인 야투에 대한 억제도 정말 좋은 팀이고 2점 허용률이 43.1%,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할 만큼 수비가 정말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썸이 지금 뭐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상성에서도 좀 밀릴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전 60득점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우리은행입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실점 억제에 대한 강점, 평균 실점이 58.75, 최근 5경기에서도 59.2실점, 실점 억제에 대한 강점이 유지가 되면서 외곽에서의 야투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민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단비라든지 이명관 이제 3점 지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다가 벤치 구간에서는 아야노가 또 최근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시즌 평균 야투 시도와 성공률 대비했을 때 최근에 야투도 더 많이 던지고 있고 성공률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사실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다운템포 경기에다가 썸의 득점 지원 자체가 높게 설정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은행 프렌 아니면 또는 역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같이 언급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은행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12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프렌 또는 역배 또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V5 넘어갑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점은 옥저가 지금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3연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연승 기간 동안에 뭐 이제 현대도 잡아냈었고 현대캐피탈도 잡아냈었고 항공도 잡아냈었고 뭐 사마까지 얘네 셋을 잡아내면서 3연승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뭐 최근 대부분의 지표가 좋아요. 뭐 공격에 대한 성공률, 세팅에 대한 성공률, 뭐 블로킹, 뭐 리시브, 디그까지 나쁘지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시즌 옥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총 11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3승 8패, 승률이 27.3%, 원정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공격 성공률부터 시작을 해서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범실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원정에서 가져가는 저축은 OK 저축은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KB죠. 뭐 야쿰이 지금 빠져있는 구간인데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고 뭐 비에나라든지 나경복이 임성진이까지 삼각편대를 구성하지만 뭐 나경복이나 임성진이가 역할이 좀 잘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은 직전에 이 홍상혁이가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직전 경기에서 12득점에다가 58.82% 성공률도 보여줬었고, 그래서 사실 선보가 오늘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약간 비에나 나경복, 임성진이의 반등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상혁이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이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옥저 데뷔했을 때 화력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접전으로 경기가 흘러갔을 때 옥저의 범실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확실한 아포짓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거는 손보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KB 손해보험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팩트네모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능성까지 언급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현대건설이랑 페퍼저축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페퍼저축. 자, 이 매치업은 현대건설에 대한 그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거든요. 이제 현건이 직전 홈에서 관장이를 만나서 3대0 셧아웃으로 경기를 잡아내고 왔고요. 일단은 뭐 카리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카리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양효진이 같은 경우에도 13득점에다가 54.55% 성공률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정지훈이가 조금 부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자원들 조금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가면서 이를 조금 메꿔주는 모습은 꽤나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양효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희진이라든지 블로킹 타이밍이 잘 맞아주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공격 코트에서도 이동 공격에 대한 효율이 잘 나오고 있다. 공수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브로커 라인들이. 자, 반면에 원정팀 페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강점은 조이죠. 조이라는 S급 용병을 갖추고 있는 팀인데, 사실 조이 몰빵 배구를 가져가는 이 페퍼 입장에서는 현건의 이런 높이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이거 사실 뭐 박정아라든지 박은서라든지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 자체가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최근에도 리시브는 많이 흔들리고 있고 디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뭐 공격만 조금 터지고 있는데, 원정에선 또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고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현대건설이 서브도 되게 좋은 팀이기도 해요. 서브도 굉장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페퍼를 더욱더 잘 흔들어줄 수 있고 수비에서 막아줄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이 승점이 이제 42점인데 지금 3위 흥국이 41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건 입장에서는 한 경기 삐끗하면 2위를 조금 위협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겨야죠, 사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해보면 요거는 현건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79.5 기준 언더에 대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현건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마무리 할게요. 유튜브 먼저 마무리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도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있다가 NBA 분석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뵐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